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대화의 정석인데요.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 굉장히, 예시도 많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뭐, 대화뿐만이 아니라 꿈 얘기도 있고, 목표 얘기, 가치관 얘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하고 인스타에 흥 버튼이라고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아나운서이시기도 했고, 쇼 호스트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 정흥수를 치면 이런 보물지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유튜브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이런 유튜브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관계를 좋게 하는 대화법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는 질문하고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나를 지우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우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호기심으로 정보나 사실 위주가 아닌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고 내 판단,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판단해가지고 경청을 하는 것은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븐 헤빗이나 또 열린 질문, 뭐 닫힌 질문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그거랑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이 대화를,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파스타 좋아하세요? 뭐, 아니요? 뭐,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도요. 그러면서, 한식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자기 판단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이제 하기가 그 다음 질문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다 하고 또 여기 운동 좋아하세요? 네. 그럼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또 달리기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서 해요? 뭐 얼마나 달려요? 뭐 무슨 운동화 신으세요? 뭐 누구랑 같이 해요? 뭐 이렇게 사실 정보 내가 궁금한 그 정보를 캐는 거는 그런 거는 좋은 질문은 아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파란색 쪽에 보면 왜 달리기를 좋아하세요? 달릴 때 기분이 어때요? 혼자 달릴 때가 좋아요? 누구랑 같이 달릴 때 좋아요? 그럼 오래 달리기를 하시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질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주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면 영화 뭐 봤어? 그러면 뭐 봤어?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영화 어땠어? 이렇게 기분을, 감정을 물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했어? 이것보다도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다정하고, 그 사람의 기분 또는 뭐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다시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는 감정을 터치해야 할 때 그렇게 계속 질문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대박, 인생 강의였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이제 겸손하라고 해가지고 뭐 칭찬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또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자신감 있는 겸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네, 제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팀원들, 나만의 그런 칭찬이 아니라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칭찬을 함께 받는 그런 것도 좋다 하시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아니, 네.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답형에다가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래요. 만약에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은,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해서 고마워. 자기가 이거 하니까 주변이 너무 밝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좋은 그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배제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막 칭찬할 때, 너가 있으니까 내가 편해. 너가 있으니까 내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변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빼고 그 사람만을 온전히
그 대화에 끌어들이는 그런 화법이 관계를 좋게 하고 내 편을 만드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저분한 아이방을 봤을 때,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야, 방이 이게 뭐야? 옷이 이게 뭐야? 빨리 안 추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아이랑 저 엄마랑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내가 이 지저분한 거를 내가 못 보는 사람이구나. 이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나를 인지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꼭 아이를 혼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엄마가 지저분한 거를 정말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옷은 좀 잘 개어놓고 빨 거 있으면 세탁기에 좀 넣어줄래? 좀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의 민감한 부분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그런 내 감정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대화를 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지도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시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경청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청 못해. 뭐 나는 단답형으로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대화 못해. 처음이라 대화 못해. 이러지 말고, 말을 잇고 상대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은 리더님 상대의 감정을 묻는 대화로 다음 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감동 사례 손미정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감동살에 발표는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입니다. 어, 그래요? 어, 요즘 핫한 건강 용어죠. 우리 마이 웰리스 앱에도 나오는데 저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가입니다. 올데이 비타민 C의 핵심 포인트죠. 어, 지속성 정제인데요. 저속으로 녹으니까 의약품 기술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확장하는 지속성 정제 제품인데 이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서방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지속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약이래요. 요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알약 경구 투여 영양물은 위나 장에 분해된 후 요 성분이 방출용에 되어 혈액 내로 흡수되는데 일반 알약에 비해 천천히 흡수돼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 시- 보통 시중에 이 서방증이란 이 기술이 시중의 약품에서는 이게 알츠하이머 약입니다. 타미린 서방정. 그리고 이게 만성 통증약인데요. MSR이 그렇고요. 그리고 라넥사라는 협심증 치료제로 이게 지속성 정제형 서방정 기술을 넣은 약품의 대표적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누트라이트 우리 제품에서는 처음으로 이 서방적 기술을 넣은 제품이 올데이 비타민 C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술이 폴리머 매트릭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용출되도록 만든 보면 셀룰로스 유래 특수 폴리머 소재로 영양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도록 만든 뉴 테크놀로지 기술인데요. 이 셀룰로스가 이 비타민 C와 이 특수 폴리머 소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셀룰로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얘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폴리머 매트릭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젤청의 역할이 아까 영양소 방출 조절한다고 했죠. 이게 셀룰로스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색이 코어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메커니즘이 확산과 침식의 조합을 이루고 있고 특징은 영양소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능 성분 방출 속도로 조절하여 섭취 편의성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는 보면 항산 지구력을 더한 오래가는 비타민 C인데요. 우리 기존 아세로라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보통 두세 시간, 보통 비타민 C는 두세 시간이 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4시간별로 자주 일정 용량을 하루 종일 먹어주는 게 우리 몸에는 흡수율이 계속 지속되면서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우리 직장인들이라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계속 먹어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세로라치는 아침, 저녁으로, 200ml 하루 권장약을 하고 있는데, 올데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8시간이 지속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를 먹었을 때, 아까 폴리움 매트릭스 기술을 이용해서 서서히 농축되고 우리 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하는 양이 엄청 작고, 그게 우리 몸에 쓰이는 양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동안 서서히 되는 올데이 비타민 C입니다. 올데이 비타민 C를 요약하자면 오래가는 지속성 기술,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철학은 그대로 있고 부원료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비타민 아세로라치가 200ml 일일 권장 섭취량이잖아요. 먹는. 근데 600ml 고함량 비타민 C를 하루에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편의성은 더욱 높게서 공복에도 우리 기존 아세로라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밥하고 같이 먹어라, 속이 좀, 썰이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여기는 빈속에 먹어도 왜냐하면 서서히 녹기 때문에 위에 부담도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공복에도 먹어도 된다. 그리고 꼼꼼하게 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저도 이 비타민 C를 이걸로 바꿨는데요. 사실 제 사례인데요, 이게. 제가, 면제팩을 한 5년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보니까 영양소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부담이 가서 제가 5년 동안 먹은 멜트팩을 끊었어요. 살짝 끊어봤어요. 근데 이제 기존 제가 먹고 있는 다른 영양제는 4, 5가지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는 아세로라 C를 먹다가 안 먹다가 중간에 이러면서 같이 먹었는데 이제 끊다 보니까 올리 비타민 C는 또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끊고 어느 순간 되니까 양치질을 하는데 계속 잇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몸이 피곤하나? 내가 요즘 피곤하나 몸이? 근데 제가 느끼는 피곤은 좀 덜하거든요. 예전만큼 안 그러는데. 그래서 뭐지? 내일 되면 괜찮겠지. 오늘 내가 좀 세게 친다. 막 이러고 이랬는데, 진짜 한 달 내내 나는 거예요. 잇몸에 피가. 그래서 진짜, 맨지팩을 다시 먹어야 되나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약간 제가 루마티스가 염증이니까, 또 고용량이 낮다 해서 제가 올데이 비타민 C를 구매를 해서 이걸 고용량을 안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에는 두 알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예. 근데 이걸 먹자마자 피가 하나도 양치할 때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먹어서 안 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뭐지? 왜지? 이랬는데, 익은 거예요. 이걸 먹어가지고, 제가 잇몸에 피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아무래도 저희 비타민C가,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함량 비타민C 꼭 추천 한번 드립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미장 리더님. 다음은 사업 설명 사례 이민성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보고 있는 이민정입니다. 10분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한 일주일 전에 진행한 직구들과 함께 진행한 사업설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직구들님이랑 함께한 사업설명은 60대 후반 애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했고요. 목적, 이 사업설명의 목적은 사업 비전을 보면서 사업의 공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먹고 장 불편이 개선돼서 였고요. 이분이 음, 암, 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면서 어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고 우유도 못 드시는 못 드시는 경우도 많고 소화도 많이 못 시켜서 늘 실패하셨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1번을 먹고 장불편, 장불편이 많이 개선이 되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이 사업 승화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얼마 전에 신한민 리더님이 올려주셨던 이주동 리더님 아메이 시대의 변천 강의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사업 설명을 진행했고요. 피드백은 가슴이 진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할 수, 할 수 있겠다고, 어,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 웨디 슬립과 마이크로바이옴 학습과 아메 Q&A를 통해서 이분이 스몰 스몰 비즈니스를 어, 원하시고 계셔서 스포선과 함께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민성 리더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제품 강의 강문혜 리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유된 거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있는 강문혜입니다. 지금 20분이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완전형 식사 대체 솔루션인 바디키 쉐이크 그레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어떻게 평소에 챙기시나요? 이렇게 바쁜, 이제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끼니를 그러거나 뭐 간편식에 의존하면서 먹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영양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인은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다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못 챙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속에 있는 우리는 굿모닝이다, 식품이다 해서 나름 잘 챙기고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좀 찔리는 게 이제 점심시간이 빠듯하면 그냥 안 먹고 이제 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바디키를 이제 종종 이용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디키는 단순히 영양분을 챙기는 그런 보충제가 아니라 식사 구조 자체를 아예 다시 설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식사로 접근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키는 그래서 아메이의 과학기술을 기반한 체중 관리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제품인데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은 다 알다시피 이제 카페라떼, 초콜릿, 밀크티, 그레이네로 다양한 맛이 있는데요. 기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그레인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영양도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서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옆에 제가 가격을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한 포에 3,700원 정도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으면 막 나눠놓고, 막 나눠주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좀 아껴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한 끼치고는 굉장히 싼 가격이잖아요. 요즘에 5천 원으로도 학교 식당도 6천 원, 7천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디키 그레인의 그레인이 단순한 곡물 쉐이크가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곡물 영양, 장근강, 그리고 항산화 기능까지 모두 고려한 완전한 한 끼 포뮬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크게 구성을 보면, 단백질은 식물성과 유청 단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서 흡수와 포만감을 동시에 고려가 되어 있었고요. 탄수화물은 통곡물과 곡물 기반의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그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배합을 해서 장건강까지 고려했고 그 외에 20종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로 한 끼 영양분을 충분히 어, 채워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디키 그레인의 단백질 설계인데요.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디키는 섭취 직후에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과 지속 공급되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을 조합해서 한 끼 동안 단백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아미노산 구성을 보시면 유청 단백에는 근육에서 바로 쓰이는 필수 아미노산 3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신, 이소류산, 발린 이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3종인데요. 이들은 몸에서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단백질 섭취 후에 빠르게 작동을 해서 근육 유지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르기닌은 알고 계다 요즘에 아르기닌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기닌만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긴 하던데 이게 혈액순환과 관련된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류 개선으로 영양 전달 도움과 포만감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영양이 잘 돌게
도와주는 아미노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은 장 점막을 유지하고 소화 흡수 환경을 안정화시켜서 장과 면역을 지켜주는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빠르게 작동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가게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무리 없게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이러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바디키 그레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표 원료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대두 단백, 혼합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로 콜레스테롤 부담이 전혀 없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 대용 제품에서 기본 단백질 뼈대를 담당하고 있는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핀란드산 디락토 밀크 프로테인 파우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유청 단백인데 우유에서 유당을 제거해가지고 소화 부담을 줄여준. 그래서 유당 흡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살린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아 단백 분말은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오메가3 식이섬유를 함께 포함한 원료이고요. 그래서 단백질 공급과 동시에 포만감 유지와 항산화 측면까지 함께 고려된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강낭콩 추출물 분말인데요. 그래서 이 원료는 탄수화물 흡수를 완화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체중 관리 과정에서도 식사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키 그레인의 단백질은 한 가지 원료가 아니라 각각 역할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다른 단백질 원료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탄수화물 구성입니다. 바디키 그레이는 이렇게 정제된 당이 아니라 통곡물과 씨앗 기반의 복합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래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요즘에 좀 밥을 많이 먹거나 하면 누워야 돼요. 당이 확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 아이는 먹고 나도 그런 게 없이 좀 편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후 졸림이나 금방 허기가 지는 그런 현상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키는 이제 탄수화물은 칼로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칼로리로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너지는 설탕이 아니라 통곡물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이때까지 뭐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부터는 섭취한 영양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장 건강 설계를 살펴볼 텐데요. 이걸 보면서 역시 아메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바디키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포함해서 장내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곡물 유래 식이섬유까지 더해져서 배변 활동과 그 소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영양을 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대표 원료는 이제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흡수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보통 한 끼 식사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디키 그레이는 하루 한 끼 기준으로
20종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점은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을 함께 배합을 해서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도 흡수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일상적인 에너지 대사랑 피로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디키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기본 체력 유지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조합을 해서 반영이 된 게 이제 바디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적어놨는데 네, 뭐, 네,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게 들어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식사 조절이나 우리 체중 그 관리 과정에서는 이게 몸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타민 E나 항산화 성분, 그리고 식물 유래 항산화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담감까지 줄여주고 더불어 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까지 줄이는 성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나 식사 조절 과정에서 이게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방어 역할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채우고 흡수를 돕고 이제 기본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그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맛이 없으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맛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디키 그레이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을 많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스테비아 유래 감미료를 사용을 해서 단맛은 유지하고 있고요. 당 함량과, 그러니까 단맛은 유지하면서 당 함량과 그 칼로리 부담은 최소화해서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맛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영양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꾸준히 먹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풍미와 식감 부분에서는 이제 코코넛 크림 파우더와 곡물 유래 성분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이용을 해서 맛의 밸런스를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 덕분에 이제 단순한 단백질 보충이 아닌 맛있고 균형 잡힌 기능성 영양식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 성분 덕에 이제 영양 때문에 억지로 먹는 제품이 아니라 맛까지 고려한 식사 대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죠? 밀가루가 아니라 뭔가요? 그래서 그 아이는 퍽퍽한 맛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바디키 같은 경우에는 퍽퍽하고 막 이제 무거운 느낌이 없이 굉장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바디키 그레인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역시 아메이가 역시 완벽하게 설계한 하루 한 끼 식사 구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네, 첫 번째는 에너지 공급, 충분한 에너지 공급과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끼 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마지막으로 그 식사 관리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호까지 하고 있는 바디키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네 단계가 연결이 되어서 바디키 그레인이 한 잔짜리 쉐이크가 아니라 한 끼 식사의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에너지는 넣고 흡수는 잘 되게 하면서 포만감은 유지하고 몸은 지켜주는 구조. 그게 이제 이 3,700원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문혜 리더님, 저도 좋아하는 그레인 맛, 이 좋은 게 3,700원이라니 놀랍습니다. 예, 다음은 시스템 강의 이상훈 리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저도 살짝 공유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명단 작성입니다. 사업을, 이제 아메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이해를 했고요. 이 이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대가 지불이 되겠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유보하고, 그린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이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내 꿈을, 이룰 것인지, 꿈을 먼저, 가꿉니다. 꿈을 만들고, 꿈을 빌딩을 하고 가꾸죠. 그런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언제까지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라는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목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자, 명단 작성은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행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메이는 나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를 보통 열게 되면 자영사업가들이 어떤 슈퍼나 가게를 열게 되면 그건 어차피 혼자 하는 사업이죠. 뭐 많이 하면 가족과 같이 하든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아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팀에 같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만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메이의 성공은 우리가 몇 번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나 혼자 잘 살자가 아니고 나 혼자 잘하자가 아니고요. 몇 명을 도왔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다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나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좋아요. 이게 실패라고 보더라도, 우리 일은 이런 어떤 실패들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그 실패를 쌓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알아듣는, 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사업의 유일한 자산은요, 바로 명단입니다. 우리 어떤 투자할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의 유일한 자산은 결국 내가 가진 시간과 나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의 어떤 여기 보시면 명확한 나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의 꿈과 목표의 크기만큼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면, 많이 작성해도 한 10명 내외더라고요, 대부분. 적은 분들은 뭐 5명 이렇게 적어 오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은 또, 최근에 제가, 진모, 리더님이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명단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진모 리더님께서는 거의 한 100명, 150명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중에 그래서 추려서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명단을 작성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10명 내외를 가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업할 분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명단을 작성할 때는 같이 사업할 분을 찾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내가 아는 사람 최소한 내가 아는 분들 한 30명 정도 나오겠죠. 가족도 있을 거고요. 가족의 지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지인 중에서도 좀 뒤에 있겠지만 각 계층별로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명단을 적게 되면 최소 한 30명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없어도. 저도 사실은, 사회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폭넓은 어떤 조직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조직조차도 굉장히 좀, 뭐 고루한 조직, 이기 때문에, 그 명단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명단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적다 보니까 30명은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정도를 최소한 적어가지고
스폰서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내 사업에 대한 큰 어떤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에 확신이 생겨서 내 명단을 적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명단을 적다 보면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내 소비자는 되어줄 수 있겠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명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그룹핑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30명 정도 무작위로 그냥 이름을 쭉 적어보라 했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룹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두 다 작성하는데요. 이거 작성하다 보면 우리 꼭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는 이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여기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그래서 아메이를 할 수 없을 거야. 또 이 친구는 예전에 아메이를 사업을 하다 그만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아메이, 지금 나는 이 친구한테 명단을 적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미리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는 사람 모두를 적는다. 그래서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서 상대의 현 상황, 나이, 사는 곳, 지금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메모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멀리 떨어지신 분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선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먼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단을 작성할 때는 다 적는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핑하는 분들을 하나하나 현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 작성한 뒤에는 스폰서와 상담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스폰서님과 얘기하다 보면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명단에 어떤 그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들, 나이나 사는 곳, 아까 말씀드린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들어보면 이분은 우선 지금 당장 이분부터 먼저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폰서님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작성이 된 뒤에는 스폰서님과 상담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단에 대한 그룹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룹핑 예는 이렇습니다. 가족도 본가가 있고 시댁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친구도 학교 따라 다르겠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실제로 다 이렇게 또 동창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만 해도 이렇게 세 개의 그룹핑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명단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동료도 있고요. 또 동호회 모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룹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딱 해서 그분들의 명함을 다 적는 거죠. 그리고 이웃도 충분히 우리의 명단이 될 수 있고요. 남성 리더님 같은 경우는 군대 선우임의 명단도 충분히 좋은 명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예전에 자주 만났다가 좀 뜸하게 안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 이런 분들도 하나의 그룹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명단 작성 우선순위는요, 재정적 안정 또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또래나 저희 전후로 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또 은퇴를 하고 1, 2년쯤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나 재정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뭔가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 자유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아메이 사업에는 우리 여행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와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또는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사실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분들이 서너 번째 우선순위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적인 은퇴로 말씀드렸고, 함께 잘 살고 싶은 사람. 이 부분은
헬핑 피플을 하고 싶은 분입니다. 나랑 같이 잘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최근에는 저는 최우선 순위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 저는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책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명단의 우선순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스폰서님과 상의할 때도 진도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명단 작성 후에 후속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제 우리 이명희 리더님이셨나요? 우리 대구 OM에서 YMA를 하셨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단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님과 빨리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 명단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 행동의 첫 번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명단 작성하고 바로 만남으로 이어져야만이 이 명단 작성에 효력이 있더라고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사업 설명을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1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1개월, 월에 한 10번 정도는 이분들을 만나서 작성된 명단의 분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번, 3개월 이내에 이 모든 작성된 명단에 작성된 분들을 다 만난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30명이니까요. 30명은 최소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다 만나고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오늘 명단 작성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또 소비자 관리나 사업 설명도 있겠지만 우선은 명단 작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소진해낸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작성했던 이 명단이 끝이 아니고요. 새로 수시로 명단을 내가 듣다 보면 또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다 보면 그분을 누군가 이 명단 소진을 하다 보면은 추가로 또 생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단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명단을 늘려나가는 게 훌륭한 지혜로운 사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3개월 내에 사업 설명 10번 해서 10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10을 통해서 내가 명단을 해소를 다 하게 되면 소비자도 생기게 되고 사업자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세울 때도 명단이 있을 때에 목표 세울 때가 쉽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올 2026년 3월까지 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볼 거야. 그래서 10을 해서 3%를 할 수 있는 세 분을 만나서 내가 9%를 하고 해서 난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10만 원의 소득을 나는 가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까지는 이번 회기연도까지 브론즈 빌드라는 목표를 세워서 월 캐시백 100만 원을 이렇게 나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적은 이 명단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2027년 8월까지는 파운더스 PT 그리고 다음에 계획연도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이런 구조로 이 명단을 통해서 이런 구조의 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단을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 패밀리에서는, 조혜낭 패밀리에서는 방금 올려드린 요 4 곱하기 5 횡으로 4분 그리고 윕스죠. 윕스로 4명, 4개 그리고 아래로 딥스로 5명인데요. 저는 요 명단에다 추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 시작은 조금 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단 작성 30명의 명단이 작성되면 우선 다이아몬드 레그를 먼저 만들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 곱하기 5가 바람직하지만 저는 S4를 만들어 놓고 뎁스로 5레그까지 내려가 보자. 그렇게 해서 30명을 꽉 채우자.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명단이 작성되면 각각의 명단을 가지고서 명단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름, 직장, 전화번호, 긍정적인지, 꿈과 목표는 있는지, 즉 경제 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사회적 인격적 인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들 점수로 뭐 상중하, 3, 2, 1 이렇게 해서 점수까지 매겨 놓으면 우선순위 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거주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순위 정할 때도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아는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텐텐텐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소비 혜택을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아메이의 소비 혜택과 스몰 비즈니스가 됐든 빅 비즈니스가 됐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과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 모두와 다 하겠다는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다만 명단을 작성할 때는 아는 사람 모두를 다 적는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 중에 알아듣는 분을 찾아서 그분들과 같이 팀워크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훈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매주 고생해주시는 최보람 리더님 공지사항 발표하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셋째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1월 10일, 이제 내일 월요일, 행복 한아름 비대 티슈가 리비전돼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포원 건강한 새해 밥상 프로모션이 1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품 라임트리 프로모션을 하고 또 이렇게 전기품 이렇게 우리 라임트리 차 종류 이렇게 해서 증정품이 추가로 네, 진행이 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카페 드다몬 제품 같은 경우도 쇼핑백을 또 같이 증정하는 네,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이 곧 또 앞두고 있는데 원포원 설 선물이 또 1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곱창 돌김부터 해서 혼합고 뭐 이렇게 쭉쭉 해서 우리 또 설 선물을 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때 출시되는 네, 제품이고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설이 지나면은 이제 단종이 될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금 요 구성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쟁여 놓으시는 것도 네,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기다리셨던 우리 에키네시아 출시 이 프로모션이 네, 1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에키네시아를 본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본품을 우리 소용량과 대용량, 네, 그렇죠.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증정품으로 올데이 비타민C, 오늘 우리 제품, 감동 사례에도 남았던 올데이 비타민C, 열정 4개, 그래서 총 40정을, 네,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으로는 화요일 날 오후 유튜브로 OM 방영이 되고요. 우리 제품 교육으로는 지난주에도 너무 좋았는데 또 이어서 혈당 관리 및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김명아 리더님께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DBC가 2주차로 다가오는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람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무리로 박지은 스폰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테크화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오늘 단톡에 윤영미 리더님의 프로모션이 이제 떴죠. 무빙업 세미나에서 프로모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사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템포화 우리 10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어려운 거는 우리가 반복을 하면 쉬워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리 사업은 어려운 거는 반복을 하면 되는 건데 힘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아미리 사업이 왜 힘이 들었나?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나라고 보면 우리 세븐헤빗, 우리 지금 우리 팀에서 세븐헤빗을 우리 팀은 세븐헤빗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힘이 드는 부분이 무엇이었나라고 보니까는 제가 세븐헤빗에서 보니까 개인의 승리가 잘 되지 않는 독립성으로 가지 않는 그분들과 사업이라는 어떤 걸 도모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탱코아라는 이 10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나마 이 탱크화 가져가 보니까 독립성까지. 우리 탱크화가 처음에는 사람은 누구나 의존성에서 출발해요. 어딘가 의존을 하다가 이제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 가운데에는 독립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독립성까지 우리가 안 와봤던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독립성까지, 의존성에서 독립성까지 와야 되고 그 독립성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와 동의할 수 있어요. 상호 의존으로 가서 뭔가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독립성을 오는 그 길목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의 승리라는 그 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승리. 자기가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이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지금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끝을 생각하면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소중한 것부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가는 요것이 우리의 개인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독립성으로 비로소 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템포화라는 이 10가지가 우리가 이 템포화를 정말 잘해 나간다면 독립성까지는 습관을 갖고 오는구나 라고 제가 이 템포화를 지금 이제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템포화를 잘하면 독립성까지가 우리가 이끌어오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 비즈니스를 정말 누구가 스폰서님과도 성승의 어떤 파트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요즘 제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 부분은 배우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품 애용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만들기 이거는 행동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해야 되죠. 그만큼 했는데 상담. 그래서 예전에 요즘 이제 제가 상담하고 그다음 신뢰 쌓기가 있어요. 제가 상담과 신뢰 쌓기를 요즘에 또 다시 사업적인 관점을 쳐다보니까는 상담은 멘토링이었더라고요. 예전에 그걸 몰랐던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안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감정들의 부분을 어떻게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경청해가지고 좀 마음을 다독여가지고 이해하게끔 해야 될까? 하여간 그 파트너에게 스폰서가 조금 더 안심되고 조금 더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해야 사업적인 관점이 더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은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사업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이론으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운드 스피티까지 간다라는 거는 사업을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필드에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인 어떤 관계까지 우리가 그만큼 가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멘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가는 거는 사업적으로 내가 안내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사항 부분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파트였더라고요. 사업적으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상담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뢰 쌓기는 예전에 신뢰 쌓기는 소비자들하고 신뢰 쌓기 잘하고 스폰서하고 신뢰 쌓기 잘하고 신뢰 쌓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소통이 잘 되면 신뢰 쌓기가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이 신뢰 쌓기는 첫 번째 이 탱크화를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탱크화를 잘 해나가면 첫 번째 이 신뢰 쌓기는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게 첫 번째 파트였더라고요. 이게
자기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구축의 관계가 신뢰 쌓기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사업을 탱고화를 딱 진행을 하면 그다음부터 땡땡땡 진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 설명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무수한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또다시 책, 업무 미팅으로 그거를 계속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태도를 이걸 계속 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 배우니까 되는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적인 신뢰가 구축되는 게 이게 신뢰 쌓기 이게 가장 기본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윤영미 리더님이 다시 이 파트를 내놓는 부분이 리더들이 지금 내면의 정렬, 내면적인 부분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 그 정돈을 못 시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승리의 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해석해 놓지 않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자기 내면적인 부분을 정돈을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음원을 얘기를 했었어요. 꿈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판이 무슨 판인지를 제가 읽어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서는 개인,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개인적인 내가 이 일에 대한 명확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프로모션을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데 스폰서님도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파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모션이 BB 이상이거든요. BB 이상이면 내일부터 탱코와 일지 우리 예전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탱코와 일지를 한번 적으시면서 책 테이프 음원을 들으면서 나는 이 책 테이프 음원을 왜 듣는가 알고 있어야 되는 죠. 왜? 어디에 쓰려고? 그것이 명확해져야 그 재료를 갖고 어딘가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 그 프로모션에 그걸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스폰서님이 하신 거 있죠. 녹음하신 거 면면 정리를 해놓은 거 그 파트도 듣고 본인의 숙제로 한번 그거를 면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제 뭐 이견 리더님 쪽에 이제 또 네트워크가 또 많이 이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뭘 같이 해 나가기에는 시너지를 내기는 좀 뭐죠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몇 사람 정도가 여기에 동참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할 것인가 인원수가 나오면 뭐 10명 이내다 하면 한 팀으로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고 인원이 좀 많다 하면 좀 나눠서 그렇게 해서 좀 집중도를 더해가지고 이번 파트를 같이 그 일정 가운데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 탱코아와 그다음에 세븐에빗의 우리 개인의 승리 이 것들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번 한 3주 과정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예, 1월 둘째 주 탱코아 미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포즈 한번 바꿔주세요. 하나, 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